400년 전 조선은 일본 외에 배를 통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수많은 조선인들은 노예로 붙잡혀갔고 일부는 심지어 인도의 노예시장에 팔려 유럽에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일본이 아닌 베트남까지 3번을 끌려갔다가 조선 땅으로 돌아온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 선비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기에 일본에서 머나먼 베트남까지 갔다 온 것일까요? 1592년 진주. 바다를 건너온 외적들은 전라도를 차지하기 위해 진주성을 공격했습니다.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과 의병은 2만의 외적을 물리쳤으나 다음해 전열을 정비한 일본군은 대규모 화력을 총동원해 다시 진주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사이에 2차례의 전쟁 동안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의 수는 무려 1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조한벽도 있었습니다. 포로들과 함께 바다 건너 적국의 땅에 도착한 조한벽은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외인의 종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생활은 심히 고달펐고 힘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토목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일본의 전설로 불렸던 상인 스미노쿠라 료이에게 조한벽이 팔리게 된 것인데요. 임진왜란 이후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일본 상인 스미노쿠라는 교토의 주요 운하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고 사업이 날로 확장하게 되자 필리핀과 베트남까지 세력을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화였던 한문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고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했던 조한벽이 스미노쿠라의 눈에 띄게 된 것인데요. 탈출만을 꿈꾸며 고된 노예 생활을 버티던 조한벽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604년부터 안남국, 즉 베트남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2달에 걸쳐 도착한 하노이에서 조한벽은 매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유교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공자 사상이 통치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유교 경전을 공부했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고자 하는 조선 못지않은 유교 국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베트남에 머무르던 조한벽은 베트남의 지방장관인 문리우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문리우는 조한벽이 일본에서 침략받은 땅, 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듣고 치근히 여겨 준수성찬을 대접하며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책 한 권을 보여줬는데요. 그 책은 생뚱맞게도 조선 중기의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지은 시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먼 땅, 베트남에 조선인의 책이 유행한다니 이것 좀 생뚱맞지 않나요? 당시 조선은 베트남과 직접적으로 교류한 것은 아니었지만 명나라에서 베트남 사신들과 만나 시문을 교류하곤 했었는데요. 이때 베트남 사신들이 가져간 이수광의 시가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진주에서만 살아 서울 생활을 전혀 한 적이 없던 조한벽이 이수광을 모른다고 하자 오히려 베트남 사신들이 조한벽을 나무라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던 그에게 드디어 고국의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자 선조가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 붙잡혀간 포로들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6,000명과 함께 조한벽은 무사히 조선 땅으로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인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누비고 다닌 경험을 한 조한벽은 늙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신도 아닌 선비가 조선 최초 베트남 땅에 3번이나 방문한 조한벽의 이야기. 지금까지 보다 보면 이해되는 역사 스토리 보이스였습니다.